2024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밀포 기체번호 F20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노스롭한테 잭팟을 안겨준 기체가 있어요. F5 시리즈. 처음부터 수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영공 방어는 돼. 가서 이렇게 침략 공격하고 이런 애들은 아니야. 이 F5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엔진이었거든. FA18에 쓰는 것 같은 하고 똑같은 F404 계열의 엔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엔진만 바꾼 걸 F5G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 요즘 말로 이거 찢습니다. 찢습니다, 얘가. 우리 노스롭이 새로 만든 F5G는 마하 2급 다른 전투기보다 연비는 60%, 정비 소요 시간은 50%밖에 안 든다. 그러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져. 오버스펙인데? 오버스펙이. 정확히 말했어. 자, 근데 방금 말씀하셨죠. 오버스펙. 이게 나중에 불행을 초래해. 아무튼 이때까지 노스롭은 막 매일매일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만에 수출 성공하면 이거 끝난 거다. 너무 좋지.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 지금 것은 사실은 네. 아니 근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걸 다운그레이드를 그렇게 많이 시켜서 수출했는데 얘는 안 그래도 뭐 쏘 뭐 옛날 기치고 뭐 그냥 보급형이지만 얘를 업그레이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얘는 다운 얘는 업. 그러면 충분히 잡을만해. 잡을만하죠.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1호기가 첫 비행을 한 게 1982년인데 이 82년에 첫 비행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혀요. 뭐지? 지금까지 개발비 된다고 막 설레발쳤던 게 누구? 대만이었죠. 갑자기 대만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거긴 곡절이 있어요. 70년대 때 카터 행정부만 해도 F5G나 F16 79의 대만 수출을 반대하지 않았었어요. 다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변 국가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무장 탑재량하고 항속거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미군이 보유한 일선 기체보다는 성능이 좋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알아서 팔아야 돼, 니네가. 우리가 안 해도. 이런 조건을 받았어. 한마디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군의 최첨단 기술 유출이 없으면 된다라고 했어. 카터 행정부는 이것까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조건만 들어주면 팔아도 상관없다고 했거든. 근데 카타가 낙산을 하죠. 재선에 실패하죠. 실패하고서 누가 들었습니까? 영화 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81년에 했는데 이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소련을 때려잡아야 돼. 소련 때려잡으려면 뭐야? 중국과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래서 카터 행정부가 내렸던 원래 결정을 뒤엎어버려요. 그러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아예 대만 자체의 수출이 불허가 돼요. 대만하고 인연 끊어? 안 돼. 근데 노스롭은 어때요? 최대 물주였는데 물주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대만도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F16을 군침을 흘리고 있었거든. 근데 안 됐거든. 그러니까 대만이 아주 나중에야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F16 초기형을 겨우 중고로 들여올 수 있었어요. 몇 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미라지 2000을 몇 대 좀 발주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대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 국산 전투기 만들었다고 경국이라고. 근데 성능이 영신통치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노스롭 경영진, 야, 우리 시뮬레이션 다 해봤잖아. 성공이라고 나오는데 진행시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능력이고 오버스펙이면 딱히 대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 세계 공군들한테 우리 이 정도야.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스펙 나와. 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노스롭이 결국 뭐야? 오케이, 우리 돈으로 할게. 우리 저기 좀 잡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잠재적인 고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F5 쓰는 나라들이 이거 선택한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게다가 처음에 노스롭은 생각 안 했는데 미 공군에서 입질이 오는 거예요. 야, 너네 그런 거 있다며. 미국이 계산기를 뚫어봤는데 지금 미국이 그때 F15하고 F16을 이제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F15는 비싸 죽겠는데 그래서 좀 싸다고 해서 F16도 이제 로우엔드 전투기로 들어왔는데 얘도 비싼 거예요, 운용비가.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야, 얘네는 절반밖에 안 돼, 운용비가. 근데 마하 2에다가 뭐 장거리 공격되고 이렇게 된대. 그래서 미 공군이
뭐 미 공군 중에 주방위 공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롭이 그때 야 대만은 잊어버려 이렇게 된 거지. 이 기회 놓치지 말자.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비행한 지 3개월 만인 80년 11월에 미 공군한테 부탁을 해요. 이 F5G의 명칭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왜? 이게 F5 하면 왠지 그렇지. 진짜 너무 좋은 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름을 계속 티코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F-16 이상의 신의 기체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래서 로비스트를 대거 고용해서 이 로비스트들이 막대한 A급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막대한 로비를 합니다. 자 이제 봐요. F-16이 있고 18이 있으면 19잖아. 그렇지. 네, 19 안 하고 20으로 가자. 왜? 나 아홉수가 싫어. 앞자리 바꿔. 아홉수 싫어. 그래서 20이 됐구나. F-16. 아니 80년대인데 왜 갑자기 20까지 간 거지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노스롭이 한 번 더 배팅합니다. 야, 우리 이름까지 바뀌었으니까 아예 더더욱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전자장비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야, F-16이 못 따라오게 해라. 그 다음에 당시 최신형 APG 67계열의 레이더까지 장착을 해요. 욕심 부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장착하는 순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스페로우가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브레이크 밟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보통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가지고는 한 4, 5km밖에 못 잡거든. 해봤자 10km, 8km 막 이래. 근데 스페로우를 딱 하니까 21km밖에 표적을 맞춰버렸어. 그 다음에 봐봐요. 조종속도 바꿉니다. 이게 새로운 글렉스 칵핏. 요즘 전투기하고도 손색이 없는 그러네요. 디지털 화면 전투기 칵핏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스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네. 이건 진짜 F-20이 돼가네. 그렇죠. 그래서 이 F-22 이게 타이거 샤크라는 이름까지 받아요. 검상어. 그래서 83년에 파리 에어쇼하고 84년에 이제 영국의 판모로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이거 이제 근데 아니 이러면 자꾸 욕심 부리다 보니까 비싸졌다 말고는 사실은 우려되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미 공군에서도 입질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F5 쓰고 있는 나라들이 관심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기존 제품이니까 사실은 뭐 딱히 탈날 일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다 모든 게 다 적응이 됐는데 로비스트를 해가지고 기름칠 다 했고 딱 됐는데 여기서 노스롭이 다시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까지 빠진 게 있다. 마케팅 비용을 안 썼다 우리가. 그만해. 지금 아까 전기선 넘었어. 아까 전기선 분명 본 것 같은데 나. 이 마케팅 비용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또 일례로 누굴 썼냐? 이 F-20의 고문으로 척 예거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파일럿을 채용해요. 이 체계가 누구냐? 세계 최초로 비행기 가지고 음속 돌파한 미국의 영웅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에 나와서 F-20 와, 막 브라보 막 이랬다고. 마하2. 그렇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F-20에 대한 집념이 노스롭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야,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F-20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F-20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불행이 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자, 노스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대만 다음을 보니까 한국이야. F-5 엄청나겠어. 그 다음에 한국 보니까 경제 성장이 눈부신 거야. 자, 쟤네다. 또 그냥 엄청 로비를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대통령이 노스롭 돈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요즘하고는 달라요. 80년대, 70년대 때만 하더라도 미국 방산업계가 아시아에 마케팅할 때 기름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로키드 스캔들이라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이런 스캔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1980년 10월에 1호기를 가져와서 직접 시험 비행을 해본다. 이 테스트 파일럿이 누구였냐면 파리 에어쇼에서 F-20을 몰았던 데럴 코넬이라는 사람. 그 지금 한국 군 관계자들이 쫙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타이거 샤크. 예, 이게 수원 비행장에서 지금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올랐어요. 자, 이렇게 했고. 날아올랐고 쫙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딱 하다가 갑자기 뭐야? 기체가 추락을 했어요. 그냥 올라가다 그냥 훅 하고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뭐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종사가 탈출도 못했어요.
충분히 탈출할 시간이 있었고 상승하다가 떨어지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캐노피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사실 우리나라 공군참모총장까지 왔었어. 그래서 다 내빈들이 다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떨어진 거야. 경악했겠다. 비행 프로그램도 이전에 파리 에어쇼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왜? 나중에 다 이게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거 다 보고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너무 성능이 좋아서 추락했다. 허준 씨가 말씀하신 오버스펙. 기체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센 엔진을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하다가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파일럿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이 파일럿이 그 중력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른바 블랙아웃이 된 거죠. 아, 저희 가끔 보면은 그 우주 비행사들 받는 실험에서 그렇죠. 이거 하자 기절하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못했구나. 더군다나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 됐던 공군 참모총장까지 참관한 시험 비행 중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났단 말이야. 이게 또 언론에까지 또 대서특필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공군 여론에도 악 영향이 갔죠. 아무리 고위층한테 노스럽이 기름칠을 한들 TV 카메라가 보는데 앞에서 이게 떨어졌단 말이야. 이 비행기를 사라고 하면 이게 이걸 누가 사? 안 사. 결국 우리 공군이 어떻게 하냐? F-20을 구매하는 대신 F-16CD를 선택해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운영 중인 F-16 일반 피스브리지 F-16이에요. 근데 불과 1년 후에 또 추락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 아, 이것도 그 네. 블랙아웃? 85년 5월에 미 본토에서 2호기가 우리 수원 비행장에서 똑같은 그 비행 기동을 하다가 이번에도 테스트 파일럿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 또 일어나요. 여기서 데이빗 반즈라는 파일럿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기체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조종사의 실신으로 결론. 이게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나 이 어떤 엔진을 탑재한 기계들을 몰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기면 당기는 대로 나가는 뭔가를 타보면 밝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아마도 조종사분들도 이 퍼포먼스를 느끼면서 와, 얘는 진짜 땡기는 대로 나간다라는 그거를 느끼다가 그렇죠. 블랙아웃이 안 이게 지금 정확한 말이 뭐냐면은 아까 그 척 예거. 척 예거가 무슨 말이냐? 난 내가 지금까지 타본 비행기 중에 이렇게 좋은 비행기 처음 봤다고. 그리고 이 테스트 파일럿은 전부 다 베테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와, 너무 퍼포먼스가 좋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걸. 와. 이게 사실 CJ를 세 대 만들었거든. 그 중에 2대가 추락했어. 그도 더군다나 노스롭 어떻게 해? 여기 지금 사업에 올인했잖아. 여기서 노스롭이 매몰 비용이 많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야. 4호기 제작에 들어가요. 4호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다 손본 4호기 제작 들어간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주변 상황이 빠르게 노스롭한테는 악화가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 한국 공군이 외면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F5를 운영한 국가들도 F-20을 외면하고 F-16 쪽으로 가요. 게다가 이때 F-16이 야무진 반격을 합니다. 비록 F-16이 기체 단가고 유지비 모두 F-20보다 비싸지만 덩치가 일단 F-20보다 커요. 그러니까 무장 탑재력이나 이런 게 F-20보다 유리하고 그렇죠. F-16이 장거리, 중장거리 교정 능력이 없었지만 F-16에 뭐가 달리면 APG-68 레이더가 달립니다. 아까 F-20이 APG-67 레이더였거든. 네. 하나 더 올라간 68. 그러니까 이게 중장거리 교전 능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였어요. 그 다음에 탑재량, 항속거리 다 좋았고 더욱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F-16 안 살려고 했던 게 뭐야? 다운그레이드 했잖아. 네. F-16 79라고 이상한 엔진 붙여서. 네. 근데 미 정부의 계획이 바뀝니다. 수출용 기체도 미군용과 똑같은 엔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F-20한테 산소 호흡기를 떼버려. 그렇지. 다운그레이드 스펙이 아니라 뭐 본 스펙으로 그대로 가면야 뭐. 결정적으로 미 공군이 주 방위 공군용으로 F-16C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해외에다 팔 때 미 공군이 같이, 그러니까 미 주방위 공군이라는 얘기 안 하고 미 공군이 같이 쓰는 전투기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마케팅 할 필요도 없죠. 가지. 응. 그러니까 이게 음식 팔면서 내가 먹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죠. 나는 안 먹는 건데 네. 너 먹어 이것과 다르지. 그렇죠. 전혀 예. 다르죠. 그러니까 F16 생산이 급증합니까? 네. 어떻게 돼요? 단가도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F16 16으로 타고 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86년 11월에야 노스롭이 패배를 인정합니다. F20 계획을 모두 중지합니다. 완전 백지화시키고 그 4호기 제작도 취소해버립니다. 근데 이미 다 발행했잖아. 그렇죠. 돌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발걸음을 멈춘 타이밍이 너무나 늦었어요. 그러니까 정지선 보였을 때 멈췄어야 돼. 중요한 건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이동안에 무려 12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현재 가치로 3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4조 5천억 원이 들어갔어. 더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제를 받은 게 아니잖아. 자기들 돈 쓴 거거든. 자기들 지갑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장사해서 번 돈을 여기다 다 쏟아붓는. 항공모함 날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노스롭이 휘청합니다. 후폭풍이 심각해요. 더군다나 이 노스롭 입장에서는 YF-17하고 YF-16하고 싸워서 YF-16한테 발렸잖아. 졌죠. 그래서 F-16이잖아. 그렇죠. 이번에 F-20은 또 F-16하고 붙었잖아. 네. 또 깨진 거야 F-16한테. 그러니까 이 노스롭 회장이 쓰러져 가면서 이렇게 저주 받을 F-16 이러면서 F-16은 정말로 이가 갈렸겠다. 저거 때문에.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또 붙어요. 스텔스 전투기 사업이 있었다고. YF-22하고 YF-23. 노스롭이 여기서 YF-23을 만들었어. 로키드 마틴에서 YF-21을 만들었어. 또 깨졌어요. 완전히 여기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군수산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때 결국 노스롭은 그루만하고 합병돼서 오늘날의 노스롭 그루만으로 바뀌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면 F를 유지하는 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는 정도만 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사실 전투기라는 거 판매할 때 마케팅과 홍보하고 시장조사 이런 것들이요, 기체 개발보다 어떻게 보면 그거 못지않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 아무리 성능과 경쟁력이 좋은 전투기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 운이 없으면 안 돼. 허준 씨, 우리가 지금까지 밀폭 봤을 때 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어요? 시대가 배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충분한 국가의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업체 주도로만 완전히 갔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업체 주도로 갔을 때 리스크가 크면은 아까 허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됐단 말이지. 이게 근데 지금 상황과 이 80년대 상황, 이 40년대 상황은 또 달라요. 그렇죠. 사실 지금은 업체 주도로 가고 있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군 주도는 느리거든. 한 발씩 그렇죠, 느리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업체 주도로 가는데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네. 좀 잘하고 있는 것이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국가에서 아무래도 좀 지원을 네. 해주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네. 좀 군수산업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의 가장 결정적인 교훈이 뭐냐면 전투기, 특히 이 전투기 같은 이런 고급의 이런 무기체가 성공하려면 군 당국과 정부의 긴밀하고도 강력한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전투기 개발하기가 특히 우리 같은 후발주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KF-21이 얼마 전에 초도 물량 줄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환장하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F-20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KF-21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우리 어떡하지? 막 이런.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 기업들에게만 모든 거를 맡기게 되면 F5 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큰일 나요. 지금 더 이상 F5 태우면 안 돼. 우리 큰일 나. 하여튼. 우리 근데 아마 이 채널에서 구독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네.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그 F-20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참 정말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쪽 밀리터리 쪽은 정말 모든 게 맞아도 어려운 이 사업이고, 그리고 모든 게 안 맞아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F20 밀폭 시간 보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저 허준 씨 채널에서 네. 총기 밀폭 또 한번 가야죠. 야, 이거 재밌습니다. 총기 밀폭. 여러분 허준 씨 채널 가서 또 우리 건담 많이 네.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준 씨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